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 일동투자주민센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계속 갈 것만 같았던 국내 증시, 미 증시의 기술주들의 이슈로 인해서 이번 주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나 이 종목 한번 사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 종목 고민에 빠지셨을 텐데요. 확실한 행정 서비스 수익 일동과 함께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센터 안에서는 빠르게 따르릉 전화센터를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깊숙이 해결해드리는 센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는 신속 창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주무관들과 소장님, 팀장님까지 모셔서 함께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샵 8181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명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확실하게 적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네, 방금 전 민원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전화나 문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확실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참여해 주시는 민원인 분들 모두에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일석이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일동의 에이스 우리 소장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동우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네. 이번 주 시장 흐름 정말 변동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놀란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흐름 짧게 좀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점을 보고 계실까요? 네, 힘든 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5천 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위에서 많이 흔들리는데 이 어려울 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첫 방송인데 네. 오늘 장이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인지 안 좋은 징조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렵고 힘드신 분들 제가 최대한 한번 살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급락하면서 월요일날 시장도 280포인트 장중에 급락을 했고요.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250포인트 급락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생방송 라이브에서 월요일날은 최고의 기회니까 매수를 하자 강력하게. 그다음 오늘도 추가 매수를 했고요. 어제도 추가 매수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들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력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오늘은 미국장이 반등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구간으로 일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에는 푹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해서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이제 팁을 하나 주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 오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서 물타기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렸던 매수가 부분까지 상승이 나오면 네. 이 부분은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편하게 빠르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민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네. 주 시장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힘들었죠. 이번 주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렵게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스모 신소재 15만 원에 10%예요. 15만 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15만 원대면 상당히 오랜 오래됐어요. 기간 좀 들고 계셨고 손실폭도 상당히 크신데 네. 민원을 넣으실 때 가장 답답했던 점 어떤 점이실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금액을 비싸게 사갖고요. 그냥 네. 방치하고 있었죠, 뭐. 그냥 사서 일단 떨어질 때 올라가겠지 하고 지금은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구간까지 오셨는데 네. 이제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민원을 좀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네.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상담 잘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10% 들어가 계시는데 나머지 금액은 종목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금도 조금 있고요. 네네. 이제 2차 전지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고 반도체도 좀 있고 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단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좀 속하시는데 자, 지금은 손실폭도 상당히 크시고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은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를 동반해서 에코프로 가족들이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종목도 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종목을 찾으시 마시고 오히려 내가 과거에 많이 손해보고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오히려 그 종목이 기다리면은 한 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는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그래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기다렸다가 굳이 가격으로 따지면요.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저는 지금은 비중을 20%까지 늘려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할 때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요령을 잘 모르시면 오히려 매수했던 데서 덮친다고 오히려 손해를 더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팁을 하나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제 아래에 보면 거래량이 있는데요. 이 거래량에서 여기 뭐 빨간색 라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로 한번 화면을 잠깐만 위로 한번 팁이 잘 보이게 위로 네네.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잘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하나 보이는데 이 빨간색 라인을 이 빨간색으로 돌파할 때 바로 이날이 이 가운데 동그라미 보이시죠? 노란색. 이날이 추가 매수하는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데가 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보는 관점은 한 2주일 이내로 한 번 정도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1차가 5만 원, 2차 5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하면 이 주가는 한 번 정도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2차 목표가 8만 원. 현재 주가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안 가면은 밀렸다가 또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지 라인은 4만 3천 원이지만 워낙 매수 라인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지 라인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41만 주 거래고요. 어제가 50만 주입니다. 이 거래가 아침 9시 아니면 10시 정도 아니면 점심시간 정도 됐는데 이 거래량이 비슷한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한 5% 정도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보유 물량만큼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 10에서 2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도가 아니고 보유해서 2, 3일 정도 더 가져가시면 오히려 손해봤던 게 손실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당장 하기보다는 확실한 기준이 좀 섰을 때 거래량이 다시금 실릴 때 추가 매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민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당겨 올렸습니다. 네. 밑거를 좀 많이 달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절차상 조금 꼬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지금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고 들고 계시는 것 중에 반도체도 좀 들고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반도체는 굳이 지금 매도보다는 지금 많이 상승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더 간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뭐 관세 문제도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AI 거품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마존에서 이제 AI 쪽에 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래서 뭐 장중 13% 급락하고 그랬는데요. 뭔가 희망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큰 돈을 투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품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품론이 있든 없든 어차피 우리나라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의 반도체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열이 좀 적게 나는 고효율의 저발열 이런 쪽은 HBM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HBF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세대 반도체인데 HBM3에서 HBM4, 그다음에 HBM5로 넘어가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또 HBF, 그다음에 HBM의 중간 쪽에 있는 CXL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은 제주 반도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 네오셈 이런 약간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적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추세를 이끌어가는 주도주, 대장주들은요.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 3차 상승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저점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알지노믹스 15만 9천 원에 15kg입니다. 네, 지금 TV 같이 보고 계시는데 TV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저희 이야기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자, 알지노믹스 네, 네, 15만 매수가 9천 비중. 원. 15만 9천 원. 아, 네. 15%입니다. 알지노믹스 5%. 15만 9천 원에. 네, 15만 9천 원에 비중은 15%. 네. 자, 오늘 뭐 첫 번째 장쿠가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계속 좀 섞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태예요. 그죠? 최근에 네.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좀 좋아서 들어가신 걸까요? 추천받고 들어갔는데 아, 남들이 좀 좋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요. 손실이 나 있어요. 어떤 점이 그- 제일 답답하실까요? 이게 뭐 본전은 오겠습니까? 아, 본전이 올 수 있을까? 네, 본전만 오면은 바로 파실 생각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전이 올 수 있을지 상담 잘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지노믹스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거 네.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점상 가면서 대박이었어요, 진짜. 근데 최근 흐름 보면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좀 밀려서 걱정이 더 되시는 것 같은데 15만 9천 원. 난 이거 본전만 오면 박 던져버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전 이상도 갈 것 같아요. 본전 이상도 갈 네. 수 있다. 이 알지노믹스가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알지노믹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게 빠진 거거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고점에서 뭐 30% 많게는 50% 이상 빠진 종목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알지노믹스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가 이제 회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라이릴리하고 1조 9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자 과이 쪽 RNA 관련 이런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기술 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알지노믹스가 이름도 약간 비슷한 알테오젠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알테오젠이 시총이 한때는 뭐 20조, 30조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알지노믹스가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조에서 3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밀리는 구간은 기관들의 락업 물량이 이제 해소되면서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신규 상장을 하면 락업 물량이 해소되면은 최종적으로 걸리는 구간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저는 15만 원대를 돌파해서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라도 다음 주 중후반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근데 이제 주가가 추세 자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짧은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드리면 지금 현재가 12만 8,500원인데 반등이 온다면 이제 14만 원 부근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등 시에. 그래서 14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왔을 때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부분을 현금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14만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15만 원에서 또 2차 저항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오면은 또 일부분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알지노믹스를 다음에 다시 한번 매매를 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 흐름을 길게 봤을 때는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삼성 쪽에서도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회사 내용도 좋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제2 알테오젠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이 종목의 미래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회사 내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추세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12만 원대를 이탈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은지 적은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15% 정도 되신다고. 15%면 네. 12만 원을 이탈하면 5% 정도는 매도를 했다가 다음에 주가가 안정되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알지노믹스가 요 전에도 주가가 밀리다가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왔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때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현재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지라인 12만 원, 1차 목표가 14만 원, 2차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2차 목표가, 중장기는 2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략 세세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따르릉 민호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방금 전에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수가 예,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15% 되는데 네, 매입가는 41만 원이에요. 4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조정 나오기 직전에 좀 며칠 전에 좀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좀 됐어요. 그럼 수익 볼 때도 있었는데 팔지 않으셨군요. 수익 봤는데 네. 조금 더 간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답답한 점 어떤 점이실까요? 자금은 여유가 있는 거라 네. 물타기를 좀 더 해도 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네. 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아니면 기다리면 충분히 상승 흐름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화날 때가 수익 났다가 손실로 접어들면 그만큼 화나는 게 없거든요. 네. 알테오젠 하면 코스닥 시총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관심이 많이 기울여지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정말 흔들어댈까라는 고민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알테오젠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힘들었었는데 이 종목 추가 매수 부분 그리고 수익 다시 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알테오젠이 저점에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네. 알테오젠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 업체인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코스피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코스닥에서 약간 밉보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단기 악재성 매물이 좀 한번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50만 원대에서 놀던 주식이 거의 40만 원 초반, 40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추세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타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물타기가 맞아요. 저기 보면은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에 보면 파란색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자리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자리가 맞긴 맞는데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오더라도 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추세 라인이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역별로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는 주식은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만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종목을 약간 중소형주로 교체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반등 시에는 목표가가 저는 크게 보다는 한 40만 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45만 원 정도. 현재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35만 원에서 32만 원 걸쳐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때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약합니다. 앞전에도 보면은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려면은 기간이 오래 걸려요. 기간이 짧게는 뭐 한 달, 어떤 종목들은 한 3개월 정도의 저점 횡보 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보글에 오면 분할로 매도한 다음에 종목 교체가 좋을 듯 합니다. 네,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민원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녁 식사는 좀 하셨어요? 예. 네, 오늘 뭐 드셨습니까? 아, 네.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냥 뭐 맛있게만 먹었다. 이 종목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이버요. 아, 네이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만 5천 원에 100%요. 27만 5천 원의 비중이 100%. 예, 네이버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예. 네. 자, 어떤 점 때문에 비중 100%를 다 채우셨을까요? 그냥 좋은 거 같아가지고요. 아, 그냥 네이버가 좋아 보여서 비중을 다 채웠는데 내 바람과는 다르게 빠져더라. 어떤 점이 예. 제일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30만 원 넘을 수 있을란지요. 3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상담 잘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사장님 30만 원대면 작년부터 돌파하지 못한 가격대거든요. 네. 오히려 30만 원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3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가 맞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네이버 회사 자체는 좋은데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 개인들 입장에서 이런 주식 사가지고 돈이 안 됩니다. 어. 제가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 기준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현재 주도주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주도주의 옆에 편승해서 가는 종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혀 주도주가 아닙니다. 현재 누가 뭐라 하더라도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로봇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부장 쪽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AI 관련 주지만 AI 가지고 요즘 거품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는 직격탄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힘이 없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굳이 100%를 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중장기나 단기나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 조절 후에 일부분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저점은 만들어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저점에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이 앞전같이 슈팅이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나와주면 좋은데 네이버의 이 정도의 수급이나 모멘텀이 지금은 약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제가 나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등 시마다 비중을 한 최소 30%는 현금화 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가 좋을 듯하고요. 과거에 보더라도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이버가 갈 수 있는 좋은 점을 하나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 최근 들어서 그 이제 법제화 기대감에 그렇죠.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네이버는 너무 큰 종목이고 약간 관련해서 뭐 네이버 관련 자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NHN KCP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다음 카카오라든 이런 종목도 약간 중소형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비중 축소 후에 굳이 스테이블 코인 쪽을 하다 보면은 약간 중소형주들, 네네. 중소형주들로 크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일부분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이버가 좋아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네이버의 어떤 점이 더 끌리셨는지를 조금 더 생각한 이후에 비중 100%는 너무 과하다. 비중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전략 주셨네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민원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민원 넣으셨을까요? 포스코 푸치엠 28만 원에 80%입니다. 포스코 퓨처 M 28만 원에 비중이 80%시라고요. 예. 역시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담고 계시는데 예. 28만 원대면은 들고 계신 지 한 1,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비중을 맞춰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80% 다 들어가신 거세요? 한 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화끈하시군요. 예. 네. 지금 그래도 반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떤 예. 점이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자, 이게 모든 것이 불기둥이라 샀는데 네. 내 종목은 2월달 안에 되면은 상 가격이나 올란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네, 자 다른 종목들 불기둥 나면서 날아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던데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주긴 했는데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 M 한 번에 80% 비중을 확 담으셨어요. 불기둥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불기둥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이 작년 10월 달에 불기둥은 너무 많이 빠져갔기 때문에 이제 대반등 구간으로 이어진 그런 구간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앞전에 고점에서 한 부딪히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 중장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비중이 많지 않으면 저는 반등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중이 80%인데요. 이미 충분히 80%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좀 버티시는 방향이 좋을 듯 하고요.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짜리를 돌파를 해주면 네. 주가는 충분히 한번 다시 30만 원 부근까지 요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노란색 이
동그라미 부근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가 25만 원에서 27만 원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면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반등 구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매도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29만 원,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단 이 부근에 왔는데 주가가 부딪히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80% 비중을 일부분은 조금 현금화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종목이 이제 빠지더라도 크게 지금 빠질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 요즘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쪽 로봇 쪽에서도 약간 관련이 있고요. 요즘에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요즘에 좋아지는 약간 사이클을 새롭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다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또 그때 한번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 관리 역시나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민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민원인이 될 것 같아요. 연결 한번 가보죠.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리콘2 실리콘2 44,000원에 10%. 44,000원에 비중 10%요. 예, 근데 그게 그 대표가 네. 1월 말경에 뭐 18만 주를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52,600원까지 갔다가 네. 그 뉴스 나오고부터 그냥 폭락을 한 거예요, 폭락.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44,000원 정도면은 거기서 이제 멈추겠지. 네. 수급을 하고 다시 리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게 4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건가 뭐 41,100원인가 300원인가 그랬는데 네네. 그 다시 그 리턴을 할 수 있나 뭐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네.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전략 잘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리콘2 44,000원대 정도면 밀려도 이 정도는 바닥을 좀 잡아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시장 흐름 때문이겠죠.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면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더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43,000원 일자 지지라인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밀린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은 약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근에서는 이제 이 아래로 가면 매수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이제 한 37,000원, 8,000원대까지는 강력한 이제 지지라인 겸 강력한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부근에서는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반등 나올 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짧게 말씀드리면 한 44,5,000원 정도 이 라인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파를 하더라도 47,000, 8,000원 정도에서 또 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공부하실 때 큰 흐름을 보는 방법이 추세를 약간 보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보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낮잖아요. 네. 이거는 추세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진 종목들은 약해요. 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짧게는 한 달, 뭐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앞전에도 보면 실리콘2가 강력한 상승 후에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약 한 1년 정도의 행보를 마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도 약하고 중요한 건 이제 실리콘이란 종목이 이제 우리가 필러라는 화장품 쪽이거든요. 지금 필러나 화장품은 중국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단기적인 호재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설 명절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약간 호재가 이어질 수 있고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는 이때 만약에 반등이 와준다면은 조금 현금화가 그다음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장동훈 소장님. 네.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또 많이 알고 있지만 수익 일동의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제법 많이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진짜 돈 되는 특수 종목 정보화 교육을 따로 해주신다. 뭐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한 10분 정도 녹화를 해놨는데요. 네. 매매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핵심 부분 몇 가지 기법만 딱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요건 작년이고 이제 이 방송이 오늘 첫 방송인데 끝나고 나서 제가 새로운 현재 시장에 맞는 매매 방법 기법을 녹화를 하나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분 10분 정도만 투자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주식 인생에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고요. 원금 회복에 도움이 상당히 많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려운데 종목 찾기가 힘드실 건데 네.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종목을 한두 종목씩 보내드리기도 하고 제가 라이브에 초청 후에 라이브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직접 방송을 해서 여러분에게 시황이라든지 종목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민원 상담 창구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상담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일석이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해 주시죠. 자, 이어서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을 또 해드리는 신속 민원 창구 한번 가보도록 하기 전에 우리 수장님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월요일 날 네. 시장이 대폭락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 제가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8시 반부터 장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네. 어려운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생방송 라이브로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 추천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꼭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장중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어디 이제 날씨도 춥고 밖에 나가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저와 같이 주식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월요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신속 민원 창구 지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민원을 단숨에 타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막내이자 이곳 신속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 여러분의 말 못할 속사정을 함께 고민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민원 접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민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민원 접수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속 민원 창구의 에이스 주무관 소개하겠습니다. 허반석 와우넷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동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실 주무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속 민원 창구이기 때문에 신속하지만 확실하게 민원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또 요즘 밀고 계시는 HBS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 이름의 앞글자 이니셜을 딴다면 HBS 허반석입니다. 그러면 홀드, 보유하실지, 바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지, 셀, 지금은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HBS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S 전략으로 확실한 민원 처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속 민원 창구의 접수번호표 1번 받으신 분의 민원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풍산이고요. 매수가가 15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현재 손실 보고 계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풍산,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풍산은 방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구리와 관련도 있기도 합니다. 풍산이 오늘 시장에서 시장 전체가 오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싶은데요. 차트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에 10%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5만 원에 제가 가로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이미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사셨는데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단가를 낮추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매수를 하실 때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추세 저점과 그리고 60일선 부근에서의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한 차례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저항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위아래 등락이 있겠죠. 위아래 등락이 있더라도 이런 모습의 상승 흐름들이 한 차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군사, 군비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60일선 언저리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 모두 다 조금 팔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 구간입니다. 60일선 아래에서는요. 비중을 5% 정도만 한 번 더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산, HBS 전략으로서 추가 매수 바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일선 아래에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음 민원은요. 뉴로메카입니다. 매수가는 95,000원, 비중이 50%인데 현재 수익 보고 계시고 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장중에 수익이셨다가 네. 조금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손실 중이신데요. 네. 뉴로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우리 정우 캐스터님 치킨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게 생기셨는데 치킨을 좋아하신다고요? 치킨 없어서 못 먹죠. 좋습니다. 네. 자, 치킨으로 유명한 교촌 F&B. 네. 교촌 F&B에 치킨을 튀기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뉴로메카입니다. 오. 그리고 최근에 치킨 튀기는 것뿐만 아니라 중공업에서 용접 관련된 용접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소형 로봇에서 중공업 로봇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 뉴로메카인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투자 위험 지정 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왜 투자 위험인가? 그간 많이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횡보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85,000원 언저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85,000원에서의 지지 흐름 받은 이후에 단기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6% 이상 올라가면서 시청자님께서도 95,000원 위로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50%라는 비중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으로 열어본다면 이렇게 윗꼬리까지 본다면 오늘 장중 고가가 104,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또는 박스권에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자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그렇게 많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단히 볼 때에 교촌 F&B, 소형 로봇과 조선 중공업 계통에서의 대형 용접 로봇까지도 기술력을 발달시키고 있고 로봇에서 중요한 감속기나 모터, 제어기 쪽에서의 내재화를 달성한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데요. 가격 경쟁에서 뉴로메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제가 드리는 관점 HBS 전략에서는 H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 11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11만 원 선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요. 테크윙이고요. 매수가는 53,000원, 그리고 비중은 15%인데 현재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 테크윙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매수가에서 좀 멀어지고 계시거든요. 네, 53,000원의 15%신데요. 차트에다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 53,0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이곳에서도 저항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윗꼬리가 53,000원까지 못 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을 한번 길게 그려본다면 이런 추세선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올려보면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저항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돌파했을 때 저항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53,000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에 대한 저항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 후공정에서 반도체 핸들러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덜컥 매수했다가 모두 다 올라가지 않고 내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내가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회복세를 보일 때 더 빨리 회복이 먼저 나왔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 단이었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보다는 오히려 15%의 비중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 위에서 비중을 축소해도 좋으시겠지만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서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테크윙 6만 원까지는 홀딩해 볼만하다.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HBS 전략 중에 H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S 중에서 H 홀딩 전략, 이 매도보다는 비중을 계속 들고 가자, 당분간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의 민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요. 세진중공업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9,500원이고 비중이 럭키7, 7인데 현재 손실 중이십니다.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세진중공업은 선실 개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공업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19,500원에 7%시라고 한다면 그래도 비중 면으로 있어서는 추가 매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9,500원 그리고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들을 보도록 하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을 준다면 이런 느낌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께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은 상황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누군가가 강력한 매도를 한 거죠. 그런데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다. 첫 번째, 시장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는 강한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포에 질려서 투매가 나왔다. 네 번째, 매수세가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진중공업도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에 지금은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같이 반등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았다, 저기가 좋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선계통은 수주장구가 탄탄한 계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진중공업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중이 7%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18,000원 아래에서 비중을 한 3% 정도 늘리셔서 10% 비중을 채우시고요. 1차 목표가로는 세진중공업 2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22,500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7% 비중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 HBS 전략에서 HBS 전략에서 추가 매수 B, 바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S 중에서 3%를 더 비중을 늘려 비중 10%를 채우는 바이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민원인의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3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현재 수익 보고 계십니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13만 4천 원에 네. 가지고 계시는데요. 비중 20%.
그럼 저는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쉬어가는 구간에서 잘 올라타신 것 같습니다. 매매에 대한 스킬도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선이 15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시청자님께서는 이 쉬어가는 구간을 통해서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나오는 요 지점,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럼 15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서는 홀드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15만 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비중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4만 원 심리적 지지 라인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 자회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에서부터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반등에 있어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필두로 반등 흐름들이 빨리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려면 그간 계약 해지가 대형주 기준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계약 해지가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 해지였고 이제 우리가 단가를 수정을 해서 신규 계약, 갱신 계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과 기술적 지지선인 15만 원과 14만 원 지지 라인을 보면서 비중을 관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BS 전략 중에 홀드 H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 15만 이탈하지 않으면 홀드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의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민원은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5만 원, 비중 50%, 현재 수익 보고 계시고 또 비중도 적지 않으십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이 직전 우리 개편 전 진짜 주식 일부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 실현을 못하고 여기까지 빠진 건지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대세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상승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스 2호 나사에서 발사를 하기로 했던, 사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기대하면서 지냈었는데 지난 화요일 오후에 들어서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아르테미스 2호에서 수소를 충전하다 보니까 누출되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정을 모두 다 전면 연기하고 3월로 발사 일정을 조정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섹터의 하나의 가장 강력한 테마, 이벤트 테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들 보시면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횡보할 때 여러분 사셔야 되고 다시 횡보할 때 사셔야 되고 지금처럼 빠져 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이 오늘 저점 구간이 강력한 박스권 하단이 됩니다. 47,000원 언저리가 박스권 하단에서 직전에서도 반등 자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반등 줄 때 사신 거라면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 매매에 있어서 기민한 전략을 잘 쓰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6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 실체 있는 기업입니다. K 라드큐브라고 해서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어서 함께 우주로 발사될 수 있는 위성을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공동 제작한 K 라드큐브가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다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아래에서는 현재 비중 50%인데요. 강력한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46,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비중을 지키셔도 되는데요. 너무 비중이 강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셔도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HBS 전략 중에 H 홀드 드리면서 목표가 61,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셨다면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신 거고 또 6만 원 선까지 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비중 조절을 위해서 46,500원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일단은 목표가 61,000원 제시하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의 민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민원은요. 코리아 서키트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9,210원.
비중은 14%인데요.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코리아 서킷도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PCB 기판이 많이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심텍이나 심텍홀딩스나 여러 구간에서 빵빵 왜 떨어지지? 현금이 부족한가? 수익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기업입니다. 59,210원입니다. 단가를 보면 분할 매수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59,210원에 14%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트 흐름 보시면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다 이제 왔거든요. 다 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의 횡보 흐름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강력한 리바운드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청자님 매수한 단가인 59,2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쉬어갈 때 59,000원, 59,200원 언저리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왔고요. 아래 꼬리를 달 때도 지지 흐름들이 이곳에서 나와 주었기 때문에 59,000원과 59,200원 언저리에서는 보유해 볼 만한 구간이고요. 지금 14%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건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의 흐름들이 나온다면 하루에 1% 비중 정도로 분할로 지금 53,000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1% 정도씩 추가 매수를 하셔서 한 18, 19%까지 조금 더 5% 정도만 53,000원 아래에서 비중 확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산정해 본다면 1차적으로 반등 그리고 2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쏟아진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올해 5월 말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분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5,000원, 2차 목표가는 71,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HPS 전략 중에서는 5% 정도 비중 확대, 바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반등 흐름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니 하루에 1% 분할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이 비중을 18에서 19%로 확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원은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콜마 B&H입니다. 매수가는 19,000원에 비중 10%인데 현재 손실 보고 계십니다. 콜마 B&H는 어떤 종목 유효할까요? 콜마 B&H 19,000원이면 굉장히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반등이 나올 때까지 10%의 비중을 그래도 그냥 묻어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제가 차기 주도주로서 이제 화장품과 엔터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씩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달바글로벌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섹터에서 실적이 아직까지 확확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기다림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1차 반등이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2차 반등이 나오게 되려면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필요한데 그 매물 소화하는 요인 그리고 이 매물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지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시 61선 지지 테스트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수급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급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단가예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확대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바닥 구간 12,5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5% 정도의 비중을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5,000원이 되면 그 5% 산 것을 다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500원이 오면 5%를 다시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15,000원이 오면 또 5%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기간적으로 손실은 보지 않는 가운데 내 단가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전략을 화장품 섹터, 지금 물려 계신 분들께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최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신 분들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5%의 비중만을 담아서 사고 팔고 12,500원 아래에서는 사시고 15,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으로 탈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00원까지 조정을 받으시면 비중을 5% 확대하고 15,000원에서는 또 5%를 줄여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단가를 내려서 탈출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일동의 민원 처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방송 끝나고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 그리고 굵게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저항 그리고 심리적 지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주신 허반석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선 수익 1동의 신속 민원 창구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저희는 수익 2동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은 것처럼 수익 이동에서는 정말 또 다른 주무관과 함께 친절함의 끝판왕인 팀장님도 모시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익 이동 투자 주민센터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이동에서도 정말 활발한 주무관과 함께 친절함의 원조 우리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민원 접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가를 확실하게 접수해 주셔야만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참여해 주신 민원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까지 드린다라는 거 이런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드려야 되는 선물이기도 하겠지만 고민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익 이동의 넘버1 팀장님 바로 박윤진 파트너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우리 심 앵커님.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보다 보니까 네. 너무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요즘 네. 민원 상담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지 네. 수익도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럴게요. 우리 심 앵커님도 요즘에 활동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활약이. 네. 네. 덕분에 또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70-4941-0225번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붙어 있는 문자 샵 818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혹시 유튜브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거기에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요거 확실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따르릉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바로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을 알고 싶어요. 미래에셋 증권을 알고 싶다.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제가 6%를 38,800원에 샀거든요. 6%를 38,800원이요? 네. 그럼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네, 조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내가 조금 더 한 10% 더 사고 싶어서 사도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 6% 정도 소소하게 담아봤는데 사고 났더니 수익이 났고 수익이 예. 나다 보니까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한 10% 예. 비중을 더 채우고 싶은데 가능할지 네. 예. 요 부분 사도- 제가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민원인 중에 그러네요. 수익 일단 나 계시는데 네. 수익 난 거 축하드리고 네. 종목도 너무 좋게 보셔서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미래에셋 증권을 왜 사셨는지 한번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왜 아니, 사셨을까요? 네. 아니, 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 싶어서 샀는데요. 아하.
이제 그것이 좀 많이 살 것을 조금 샀더니 네. 6%만 샀더니는 한 15%나 한 20% 되게 사고 싶은데 이제 또 너무 꺾인지도 모르고 더 네. 사도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걸 돈만 갖고 앉아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네. 아니면 아니고 기면 더 사볼까 또 그래 않으면 여는 6%라도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팔 생각도 있으시구나. 네, 저희가 일단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서 네. 사셨는데 네.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거 더 사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 것 소장님이 같아요. 이게 좋은지 어떻게 아셨을까? 자,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요. 네. 증권주로서의 어떤 입지가 있는 회사잖아요. 음. 이 증권주로서 진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이 수수료 이익만 해도 엄청나고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자금들이 쏠려 들어오면서 그런 이익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더 붙은 게 스페이스 X잖아요. 그렇죠.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테슬라를 여러분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 X를 IPO 한다고 네. 하는데 그 스페이스 X의 지분을요 미래에셋 증권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분 평가액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증권주로서의 어떤 입지 말고요. 우리 시청자님, 우주항공, 스페이스 X 우주항공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지금 모멘텀이 이게 간단한 모멘텀은 아니구나.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상승률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남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왜냐하면 원래 아르테미스라는 또 이 우주 발사하는 이 스케줄이 원래 내일인가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또 3월로 또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항공 섹터는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며칠째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우주 항공 섹터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은 증권주로서의 어떤 입지가 분명히 있는 회사고 실적이 너무 좋아질 것이고요 올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주 항공 섹터라는 날개를 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저는 재밌는 게 시청자님이 6%밖에 안 사서 좀 난 더 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마 장중에 쫙 내려갔을 때 아래 꼬리 달고 올랐을 때 굉장히 이거 사 마라 이러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너무 잘 보신 거죠. 저는 과감하게 더 들어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전에 6% 샀다 그랬어요. 본인의 전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6%인데 이것을 뭐 4%나 좀 더 사셔서 네. 아니면 좀 더 사셔서 한 10에서 15%로 비중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6%의 비중을 10% 또는 15% 정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미래에셋 증권 더 담아도 된다. 그러나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조정이 항상 오거든요. 잘 매수해가지고 단가가 좀 높아 이런 경우 불타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불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하시는 거죠. 그래 불타기지만 저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도대체 매수해가지고 불타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이 종목이 이 52,600원이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최고가였거든요. 3일 전에. 네. 근데 제 생각엔 6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000원 정도 부근 됐을 때는요 한번 탄력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때 우리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시면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만나 뵙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신고가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부분 불타기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전략 주셨어요. 좀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우리 팀장님이 잠시 후에 하는 우리 공개 방송 또 참여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따르는 민원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을까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만 2천 원에 15%. 24만 2천 원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들고 계신 지가 못해도 한 4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정말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구간에서 제일 궁금하고 답답한 점 어떤 점이실까요? 이게 본전까지 올라는 걸 잘 몰라가지고. 본전까지 오려면은 지금부터 5배 정도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15%. 예.
추가적인 현금이 부분이 좀 있으세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전 부분까지 좀 상승 흐름이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예. 기다려 주시고요. 예. 팀장님. 네. 지금 25만 원 정도. 와, 지금 가격대가 5만 원 정도거든요. 예. 이걸 지금 이제 가만히 들고 계셔서 본전까지 온다는 건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시청자님은 아마 오늘 전화를 주신 이유가 네.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내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겠죠. 그냥 어쩌면 그냥 확인차 아.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가 궁금하신 게 혹시 아닐까.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또 있고요.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아이고. 급등한 지금 어떤 흔적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답답하실 거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연락을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요.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부근에서 손절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저는요 의미가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주식이라는 게 되게 또 나름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 종목은 예전에 코로나 때 급상승했던 그런 구간에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밑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다시 매집하는 구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쁘거나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굳건한 회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실적 굉장히 괜찮았고 올해도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백신 회사, 백신을 주로 하는 회사고 예전에 SK케미칼에서 분사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회사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15% 비중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우리 시청자님이 단가를 낮추는 이런 어떤 단가를 낮추고자 지금 비중이 늘어난다면 아직 그 답답한 마음, 비중은 늘어났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이 회사 없어질 회사 아니고요. 아직도 살아있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냥 또 오랜 여행을 좀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고 계시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은 지금 워낙에 시장에 핫한 섹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회 비용을 좀 그건 날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오늘이 2월 6일이에요. 네. 2026년하고 2월 6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올해 2026년 1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어떨까. 그때 제가 다시 조언을 좀 더 좋은 가이드, 더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비중을 좀 더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춘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 기회 비용만 오히려 날리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견디시면서 올해 말쯤 아니면 혹은 6개월 정도 뒤에라도 다시 한번 민원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잘해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또 연락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사모님이 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종목도 너무나 좋은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들고 전화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요. 40만 천 원, 20%입니다. 20% 비중에 40만 천 원이면 네. 역시나 들고 계신 지가 몇 년은 좀 되신 것 같아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2년 정도 넘게 들고 계셨고 네. 포스코 홀딩스가 한참 철강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손실 구간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어떤 점이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매수 단가를 더 낮출까 아니면 보유하면서 네, 매수가까지 막 그냥 기다릴까요? 궁금했어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제는 좀 이 종목 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종목을 딱 들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손실 나고 있을 때는 나 이거 본전만 오면 나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맞아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본전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야, 조금만 더 들고 있어 볼까?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2년 들고 계셨다고 그래요. 포스코홀딩스 정말 또 좋은 회사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아마
포스코홀딩스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저는요 그냥 굳건하게 음. 이 회사를 들고 계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40만 1,000원에 매도하기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 제 생각에는요. 네. 40만 1,000원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한번 올해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여름까지 해서 나오지 않을까. 40만 원 넘어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태동이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포스코홀딩스가 내가 매수가 왔을 때 매도하면 아까우시겠죠. 저는 그렇다고 지금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에서 아주 멀지도 않으세요.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0% 비중을 그대로 그냥 들고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여기서 더 추가 매입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태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셔서 여름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민센터 연락 한번 주실까요? 그때 주가가 얼마 가 있는지 저는 올해 한 해 내내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12월까지 한번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스코홀딩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큰 실망보다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견뎌보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실 때는 기분 좋게 연락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다음 민원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별 말씀을요. 자, 어떻게 저녁은 맛있게 좀 드셨어요? 네, 네. 네. 아, 저녁 맛있게 드신 것만큼이나 종목도 좀 맛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아, 저 카카오 아, 카카오 63,000원에 30%요. 63,000원에 30%요. 네, 그 전에 네. 코로나 있기 전에서부터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추납을 해갖고 이렇게 줄여놨어요. 아, 근데 일단 6만 추가로 5천원에 갔을 때 네. 좀 팔려고 했는데 아, 네네. 그동안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해갖고 너무 억울하죠. 그래갖고 7만 원 되면 좀 팔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아, 7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좀 팔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네. 작년 6월 달에 7만 원 정도도 가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쌍둥이 손자를 보느라고 못 봤습니다. 아이고, 자, 그때 쌍둥이 손자가 물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보지 못했지만 다시금 이 가격대가 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일단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센터 연락 주셨는데 쌍둥이 우리 손자들한테 네. 한마디 하시죠, 건강하라고. 우리 쌍둥이들 올해 1학년 입학하거든요. 어머나. 화이팅! 네. 우리 유민이 화이팅! 아, 네. 할머니가 네, 고맙습니다. 주식으로 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니네들 이쁜 가방 사줄게. 어머나, 이거 진짜 팀장님 큰일 났어. 이거 돈 버셔야 이제 네, 우리 예쁜 돈 손주들한테. 벌어야 돼요. 네, 이제 선물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선물 사줄 수 있을까요? 카카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카카오를 들고서 지금 고민하는 시청자님들 참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네카오라고 하는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 또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을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관련주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STO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카카오를 들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 30%고 63,000원이 매수가면 지금 63,000원보다 좀 멀어져 56,000원이면 좀 내려가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하락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시만 이 종목을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네. 여기가 박스권, 나름의 박스권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이 보이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지금 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거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다는 건 누군지 몰라도 이 주가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는 지킴이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언제 갑자기 날아가도
뭐 아무렇지도 뭐 이상하진 않을 만한 않겠구나. 이상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쌍둥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쌍둥이한테 15%씩 15%씩 이 종목을 사주었다 생각을 하고 쌍둥이가 1학년이죠. 네, 그러니까 쌍둥이가 지금. 1학년인데 이제 1학년 해서 한번 1학년 한 학기 지나고 나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러면 할머니가 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학기 정도만 좀 잘 보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잘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민원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보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우, 뭐 저희도 저희지만 네, 또 우리 민원인 분들도 너무나 가슴 졸이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종목은 노타고요. 아, 노타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45,000원이고 30%입니다. 45,000원의 비중은 30%. 예.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기 전에 좀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자, 지금 딱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산 이후에 슬금슬금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네.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실까요? 요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안 그러면 더 내려갈 것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아, 지금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까? 모멘텀들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또 찾아보고 계시는데 자, 노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노타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주인 건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종목을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언제 신규 상장을 했냐면 이 회사가 작년 2025년 11월에 했어요. 네. 근데 와, 상장할 때요. 상한가가 거의 3방 정도 갈 정도로 모멘텀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시장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어떤 이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성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는데 자, 이 회사 우리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부근에서 신규 상장하고 나서 11월인데 그러면 12월, 1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어떤 물량이 지금 조금 추리가 되고 있냐면 신규 상장하는 IPO 물량에는 항상 기관들이 보유 예수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요. 그 물량들이 야금야금 조금씩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빨리 가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이렇게 상세 종합을 보면 며칠간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이제 큰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조금씩 이 물량에 대해서 IPO 했던 물량에 대해서 엑시트하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주가가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시장도 조금 최근에 며칠 안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관들이 아무리 매도를 한다고 해도 거래량이 없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래량이 없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주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또는 이 주가를 관리하는 그 물량들은 아니다. 어느 정도 조금 출회되는 물량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었다. 주인들이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는 여기서 매도하는 것도 저는 아깝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한 30% 비중을 가지고 계셔서 비중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가 추가 매입하거나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당장 이제 오늘 월요일 다음 주부터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 근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45,000원짜리가 이 회사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얼마든지 45,000원은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생각엔요. 45,000원이 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15% 정도는요. 한 본절 있죠. 본인 매수가에서 한 본절 정도 하고 나머지만 한번 15%만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거나 하면 어떨까? 이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번 조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5,000원 매수가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주셨네요.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민원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예, HD 한국해양조선요. 아, 네. 지금 저한테 퀴즈를 약간 내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정정해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43만 원에 비중 30%요. 43만 원에 비중은 30%. 43만 원대면 뭐 몇 달 요 뭐 근처에 좀 들어가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조선주 좋다는 건 또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뭐 많이 좀 빠졌는데 저기 얼마까지 한 기간이 얼마 걸리나 올라가는 기간이 궁금해서. 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물론 사신 가격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까라는 부분. 예, 향후 전망하고요. 네, 향후 전망하고 목표가까지도 저희가 좀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조선주 뭐 최근에 우리가 조금 쉬어감도 있었지만 다시금 자리를 좀 지켜주는 주도 섹터로서의 힘을 좀 가시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신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될지, 예, 그리고 우리 또 아버님께서 선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의 제가 의견을 드려봤는데 네.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올라갈지, 그러니까는 올라는 갈 거다라고 굉장히 큰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자, 한국조선해양 하면은 HD 그룹에서 중간 지주사라고 우리가 꼽는 회사죠. 그냥 지주사는 HD 현대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중간 지주사격으로 아마 이쪽에 조선 쪽으로 해서 HD 한국조선해양과 그 밑으로 원래 HD 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또 하나 원래 미포조선이 있었는데 미포조선이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으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더 이상 이제 시장에는 없고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익 모멘텀이나 어떤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이 못 갈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조선해양보다 현대중공업이 더 부각을 받느냐면 역시 마스카 프로젝트. 그러니까는 이 잠수함 관련해가지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조선해양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조선 플랜트 쪽에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참여자들은 모멘텀을 더 달고 있는 현대중공업 쪽에 더 마음을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 외국인, 개인들도 현대중공업에 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모양새가 현대중공업이 더 견고하게 좀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일봉이 아니라 일봉 차트가 아니라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이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웠더니 네. 캔들이 밑에 있죠. 자, 아이고. 주식은 상승 추세라는 것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이고 캔들이 위에 있어야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상승했던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고개가 꺾였고 캔들도 밑에 가 있으니까 상승 추세가 이거 잘못하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도 바뀔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아까 저한테 무조건 이 회사가 올라갈 거다,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확신에 조금은 제가 균열을 보내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단기 반등,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종목이. 그럼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43만 원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정말 그 조금 못 미치는 한 42만 원 정도 선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2만 원 선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줄이고 차라리 조선주도 좀 이 잠수함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30%를 다 한국조선해양에 갖고 있기보다는 42만 원이면 약간 약손절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또 상승할 거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은 본인의 생각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한 15% 정도는 좀 분산해서 조선주도 좀 분산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무조건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약손실 구간에서라도 절반 정도 비중은 덜어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선주나 혹은 뭐 조선 기자재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상담은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 네. 정말 동네에서 뭐 어머니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모여서 좋은 종목 이야기, 교육을 잘 시켜주신다고 하는데 특수 종목 정보 교육 이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금요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요, 교육이고 뭐고 간에 어. 시장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실망들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2월장은 정말 왜 이래. 1월은 그렇게 핫했는데 네네. 뜨거웠던 1월장을 끝내고 우리 시장이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이 조정이 마무리인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로써 조정 마무리된 건지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제가 설명드리겠고 그럼 이 순간에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현금이 있다. 여력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담아야 될까? 여기까지도 제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접속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한 신속 민원 창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민원을 단숨에 타파해드립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막내 이정우고요. 이동의 신속 민원 창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민원인 여러분들의 민원 접수를 받기 위해서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민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민원 접수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 드리는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 상담 신청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신속 민원 창구의 마스코트 주무관 소개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밑지윤, 우리 박지윤 주식창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동의 주무관이 되셔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속 민원 창구라서 신속하지만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 종목과 연애하는 컨셉으로 해서 네. 이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매일매일 시장 흐름을 함께 읽다가 이제는 고민을 들어드리는 코너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소개팅처럼 또 연애하는 것처럼 종목 고민 타파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이동 신속 민원 창구의 접수번호표 1번 받으신 분의 민원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민원은요. D&D 파마텍이고요. 매수가는 94,000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현재 손실 중이신데 최근에 매수가와 멀어지셔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또 너무 컸다 보니까 네.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변동성 있게 탄력적이게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왜 안 올라갈까, 왜 주춤할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큰 흐름을 보되 우리가 사이드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동안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테마들이 작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비만치료제 관련된 신약 관련된 종목인데요. 비만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확장성이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모멘텀, 재료적인 측면에 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홀딩의 의견은 썸을 더 타보셔도 좋다. 더 만나보셔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은 이 종목은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권태기의 시간을 가져보셔라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좀 이별이 필요한 종목, 손절이 필요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환승을 해보셔라. 이별의 의견 드릴 테니까요. 연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D 파마텍 다들 아실 겁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많이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죠.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급락하게 되면서 같이 덩달아
덩달아서 큰 변동폭을 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지하는 흐름 그리고 또 강하게 상승을 들어 올렸던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7만 원부터 8만 원대까지 지지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부터 횡보하는 가격, 박스권을 그리는 가격대가 오늘은 강하게 받쳐주었던 8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아랫꼬리를 달고 강하게 또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의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7만 원대까지는 밀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비중이 30% 정도이신데 혹시나 내 투자 성향이 오래 기다리는 걸 못 참겠다, 이 변동폭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면 이탈가를 7만 원대 언저리로 보시고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나는 이 종목 좀 더 만나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대 가격까지는 시장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주는 가격대에 이어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글로벌 확장성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D&D 파마텍은 조금 더 만나보셔라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폭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 마음이 나는 정말 이 종목 더는 못 들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만 원대 언저리까지 지켜주는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9만 원부터 10만 원대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고 이 회복의 시점에서 다양한 제약바이오들의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재료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11만 원대 위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상승의 흐름 예상이 되니까요. 이 종목 저는 좀 더 만나보셔라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모멘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또 7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9에서 10만 원까지 탄력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나보자, 썸 타보자,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의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유튜브 채팅으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녹십자입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비중은 30%로 현재 손실 중이신데요.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동안에 힘듦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최근에 이제 막 본전이 올랑말랑 할 때 또 이 종목과 진짜 이제는 끝을 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였을 때는 이 종목 빨리 이별하시게 되시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또 30% 비중 이상으로 계속 끌고 오신 만큼 좀 더 만나보셔라라는 의견 또 드려보고 싶고요. 이 종목은 혈액이 아닌 면역력을 파는 회사다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멘텀 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재건 이슈가 있는데요. 재건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글로벌 보건 인프라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주와 자산주의 장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의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이 종목이 처음 사랑을 들어왔었던 구간, 사랑에 빠졌던 구간을 들어보면요. 이 사랑에 빠졌던 구간을 저는 강한 지지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3만 원대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주었었고 어딘가에서는 이 1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려는 흐름, 이 13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다시 찾아와 준 가격이 13만 원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13만 원을 기점으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17만 원대 이전에도 맞고 떨어졌었던 구간,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이유로 싸우게 됩니다. 그 가격이 저는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 이 녹십자라는 차트를 보시면 17만 원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료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확장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 보게 된다면 이전에 17만 원대를 돌파해주고 18만 원 본전 이상의 가격까지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본전과 약 수익권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수익을 챙겨가셔라라는 전략 드리고요. 나는 이 종목 좀 더 만나볼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을 조금 더 멀리 봐서 목표가를 상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고점이 18만 원대 넘길 수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주봉상 보아도 이 종목이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해 주려는 흐름입니다. 계속 17만 원대에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17만 원 돌파하게 되면 20만 원대까지는 회복 여지가 있으니까요. 20만 원대 선에서 추가적인 또 재료라든지 모멘텀 기대가 든다라고 하시면 그때 목표가를 다시 한번 수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십자 비중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에서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권은 올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만나보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이별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또 탄력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 크기에 따라 본전에서 좀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의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이고요. HPSP입니다. 매수가는 34,500원, 그리고 비중이 10%고 현재 수익 중이신데 네, 그래서 너무 기쁘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욕심도 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저는 이 종목이면 좀 더 뜨겁게 사랑해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열처리 장비입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 전고점을 보아하니 이전에 좀 많이 싸웠었던, 우리가 항상 같은 이유로 부딪혔었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51,000원대의 저항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이미 최근에 고점으로 한번 찔러 주었고요. 이 종목 51,000원대를 돌파해주게 되면 6만 원부터 그 6만 원대 위까지도 전고점을 넘어간 랠리처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 흐름상 반도체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기세는 잘 쉬어야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시장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PSP는 우리가 최근에 좀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뜨겁게 사랑을 이어가 보셔도 좋다. 51,000원대 이 구간에서 일부 나는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1,000원대에서 비중을 조절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큰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 더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000원부터 58,000원, 6만 원 이상까지도 조금 더 만나볼 의향이 저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이 가능한 종목으로 목표가는 51,000원대에서 비중 조절하시거나 또는 6만 원 이상까지 더 가져가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민원은요. 파마 리서치고요. 매수가는 40만 원, 비중은 50%. 현재 손실 중이신데 비중도 적지 않으십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종목보다도 이 비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큰 마음을 준 만큼 나한테 굉장히 크게 오늘 하락의 공포 그리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리쥬란 힐러 관련된 또 유명한 파마 리서치 종목이죠. 실적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정말 이상하게도 실적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좋아도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또 실적이 안 나와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 정말 허다합니다. 실적이 선 반영된 구간에서 상승을 이어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락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비중이 더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제약바이오 화장품 간간히 보셔야겠지만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느끼시는 마음의 여유라든지 아니면 느끼시는 비중에 따라서 저는 일부는 거리 두기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 한 번씩 순환, 다른 종목도 만나보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일단 차트 보시게 되시면 큰 흐름이 깨진 흐름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함께 주저앉은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급락의 구간에서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요. 이 구간 멈춘 구간을 보아하니 33만 원대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상승 시작의 구간을 정확하게 말아 올리면서 받쳐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정확한 변동, 그러니까 즉 추세의 전환으로 보게 되려면 이 크게 급락했었던 구간의 시가 가격인 40만 원 선까지는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추세를 바꿔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흙탕물도 천천히 가라앉는 것처럼 지금의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대응을 우리가 손절의 구간보다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다가 40만 원을 회복할 때쯤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다림에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을 지금 현재 모멘텀에 맞는 재료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재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지금 이슈되고 있는 종목들로 환승을 해보는 전략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전략은요, 여유롭게 본다라고 하면은 40만 원을 돌파해주는 선에서 55만 원대까지는 강한 반등의 흐름 나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55만 원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비중을 고려해서 저는 일부 비중 축소 혹은 일부 종목으로 환승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급하게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40만 원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일부 비중 축소 또는 다른 종목으로의 환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는 94,700원, 비중은 30%인데 현재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지금의 스토리가 저는 다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AI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재건 그리고 AI 인프라, 전력 수요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흔드는 요인들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병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SMR 재건 모멘텀과 전력 인프라의 핵심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서 전고점을 도전할 추세 랠리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고 싶고 다른 코멘트보다는 재건 모멘텀 그리고 전력 인프라, AI의 병목은 전력 그리고 재건의 핵심은 또 전력망 복구입니다. SMR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과정으로 놓고 봐야 할 재료이고 그리고 또 목표가를 얹어서 제가 15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는 저는 가뿐할 것 같다의 긴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짧은 호흡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길게 만나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만 원 선에서 20만 원 라인까지도 가뿐할 걸로 보이니까요.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인의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33,900원에 비중 10%고요. 현재 수익 중입니다. 최근에 근데 잘 올라오다가 조금 주춤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잘 쉬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의 첫 초입기고 그리고 또 HBM 후공정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또 삼전닉스 HBM 증설에 관련해서 직결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다라고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2026년도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거 더 뜨겁게 사랑해봐도 좋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도 39,500원의 최근 고점이 있지만 이 고점은 가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투자라는 게 비중이라든지 각자의 성향이라든지 마음의 크기 그러니까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뭐 종목이 많으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짧게 수익을 내가면서 다른 테마들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비중에 맞게끔 어쨌든 간에 4만 원대 위까지는 쭉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2026년도에 최대 수혜주가 하나마이크론이 될 수 있다. 이 종목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고요. 밀릴 수 있는 가격대 추가적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면서 저항받던 가격대가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대까지 조정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편하게 만나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26년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뜨겁게 사랑하자. 4만 원 위까지 상승 랠리 기대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오킨스 전자고요. 매수가는 16,800원에 비중 20%인데 현재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이 종목도 HPSP랑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고요. DDR5 및 AI 반도체 소켓을 수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11,000원대를 뚫는 순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팔릴수록 테스트를 해야 되는 소켓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장 앞단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 검사용 소켓 관련된 종목들은 내 마음의 목표가로 넣고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단단한 사랑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가격에서 보유 중이시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지지 가격을 짧게 이탈가를 놓고 보자라고 하면 오늘 종가인 14,000원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밀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17,000원을 돌파하고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봉상은 굉장히 높아 보여도요. 이 주봉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서야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이전의 상승 가격대로 찾아가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단단하게 2만 원대 구간까지 용기 있게 사랑을 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 있게 사랑하자라고 전략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민원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지은 주무관님 오늘 방송 끝나고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렸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곳 있습니다. 밑지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또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맥락, 정말 데이터와 펀더멘탈 제외하고 시장의 흐름만 이해하면서 지금 환승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로 입장하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과 사랑을 빗대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주신 박지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민원 처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속 민원 창구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잠시 안내할 이야기가 좀 있네요. 자, 바로 내일입니다. 국고초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시대 2월 주도주를 잡아라 라고 해서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 10명에서 바로 내일 아침 6시부터 6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고초를 검색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종목 상담을 남겨주신 분들, 자, 일단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3만 원짜리 10분에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